안녕하세요. 황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HSD 엔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HDS 엔진, HSD 엔진, HSD 엔진.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동반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상증자랑 유상증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새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분들,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은지, 신규 주주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대상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별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계속 대우조선 쪽이랑 수주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들, 이번 24일에 선박용 엔진을 납품을 하기로 했다. 매출액 대비 11%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었고, HDS 엔진 8월 16일쯤에는 삼성 쪽에서 수주를 납품을 했던 것들. 선박용 엔진 쪽에서 지금 LNG 조선 이런 쪽에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엔진 쪽으로 납품을 하는 게 HSD 엔진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수주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다. 자,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암모니아 엔진 쪽에 LNG 뭐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쪽, 친환경 에너지 쪽에 발전들에 따른 단기적인 전망들, 그런 거에 따른 뭐 리스크는 좀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원들이죠. 친환경 디젤 엔진 이런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디젤 발전 사업, 선박 엔진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적들 좀 보자라고 하면은 1분기, 2분기, 1분기 마이너스 26억 원이 나와줬습니다. 26억 원이 나와줬고,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LNG 수주라든가 조선 쪽에서 수주는 지난 과거에도 계속 들어와 줬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 쪽으로는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크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장을 이렇게 있으면은 해안가라고 하면 건조를 하는 게 몇 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건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1년, 뭐 이게 6개월, 8개월, 뭐 9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린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걸 선박을 하고 그 제조를 하고 난 다음에 엔진을 실어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출하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건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게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실적으로 인식시키는 이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제 초반의 수주들이 매출이 반영 인식이 시작을 하면서 이게 매출의 인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의 매출 판매, 지난 이제 8월 24일에 매출, 뭐 이거는 이제 공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판매 공시, 공급, 판매 공급 8월 30일, 7월 달, 4월 달, 뭐 이런 식으로 판매 공급 계약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매출로 인식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은, 수주들은 많은 상황들에서 이번에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 흑자가 난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기대 요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개선에 성공을 할 것이다. 매출액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흑자를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엔진을 개발을 하고 수주가 안 들어올 때는, 일단은 뭐 수주가 안 들어올 때는 계속 최소한만 유지를 시키면 됐었거든요. 공장 가동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최소한만 유지를 시키면 되는데, 인력을 채용하는 것부터 해서 수주를 받은 것들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받은 것들을 납품을 해줄 인력들이 필요하고, 납품을 할 그 재료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돈을 미리 받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미리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장 가동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지금까지 적자가 나왔었던 기간 동안 돈을 벌었던 거를 많이 까먹고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재료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받는 것들을 기업들이 가장 선호를 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고 뭐 대출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기업에 부담이 없는 게 가장 유상증자가 있죠. 유상증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적자가 나고 있었고 사업을 흑자를 내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유상증자가 필요해. 유상증자를 해주면은 무상증자를 해줄게. 예정 발행가가 유상증자는 7,000원 수준으로, 확정 발행 가격은 6,98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유상증자 주주들이 일단은 여기 권리락이 두 번, 권리락이 한 번 유상증자고, 이건 무상증자입니다.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해당 주주들은 이제 내가 권리락에 포함이 들었는지 이거를 보시면 돼요. 권리락이 있고 여기서 이제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여기서 보시면 6월 27일이에요. 27일 그러면 26일 권리락이고, 25일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매수를 25일까지 가지고 있고 26일에 보유, 그리고 이날 보유를 하고 있었다. 이날은 매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적어도 이날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을 마감해야 됩니다. 마감을 하고, 이날 장 초반엔 보유를 했다가 장 마감을 할 때는 매도를 했다. 이날 매도를 했다. 이게 차이예요. 자, 이까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26일 장 시작할 때까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용들을 보셔야겠죠. 자, 확정은 1주당 0.22주를 줍니다. 1주를 갖고 있으면. 자, 10주면은 2주가 되겠죠. 5주다라고 하면은 1주가 되겠죠. 1주. 그럼 이 1주를 우리 권리락을 받아요. 권리를 받고, 신주, 인수, 권리 이거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인수 매수권이라고 해가지고 받으면은 이게 1주당 6,98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7월 29일 그리고 청약 예정일 7월 29일 그리고 8월 1일 주주 8월 1일까지 끝났죠. 이제 끝났죠. 자, 청약이 끝났고 1주를 한다라고 하면 6,980원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청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장이 되는 것들은 8월 25일입니다. 언제죠? 오늘이 24일이니까 드디어 이제 8월 25일에 상장이 되는 겁니다. 상장이 되면은 유상 증장을 하는 것만큼 신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주.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와 신주에 대한 종류, 이게 늘어나잖아요. 자, 우리 신주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말이죠. 기존에 내가 100주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10주를 더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110주가 되잖아요. 자, 110주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1,000억이었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만 원에 100주를 나누기, 주식수.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면 더 이제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면은, 내가 1,000만 원의 기업 가치가 있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금이 뭐 1,000만 원이다. 근데 100주를 나눠줘 버리면 10개가 돼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10개를 나눠줘 버리면 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것들이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이 기업이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놨다라는 것들이죠. 마이너스 5% 정도.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이 된 겁니다. 권리락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상장이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 이 기업 1주당에 대한 EPS, 1주당의 가치, 이런 것들이 영업 이익 대비해서 주식수,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1주당 가치가 얼마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할인이 들어가진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는 내일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리스크가 있다. 내일 변동성은 다소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무상증자가 남아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 유상증자는 이렇게 8월 25일에 내 계좌로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1일이었습니다. 8월 11일. 그렇기 때문에 10일의 권리락이죠. 여기서 매수, 9일까지 매수하신 분들이 10일 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날 이제 매도로 하셔도, 이날 권리락에 매도로 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상장이 되는 게 9월 1일입니다. 1주당 0.2주 유상증자와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6,980원에 내가 1주를 계약을 했지만 이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주가 돼서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2주에 6,980원에 매수를 한 게 돼요. 자, 주식수도 다만 그만큼 늘어난 게죠. 자, 우리 유상증자 여기 보면 여기 주식수가 신주, 기존의 주식수와 신주를 포함을 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가격에서 0.2주다 보니까 이 주식수에서 0.2주씩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 또 이만큼의 주식수가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위가 달라져 버립니다. 7천만 주가 된다라고 하면,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의 단기순이익의 주식수를 7천만 주를, 이전엔 4천만 주였는데 지금은 7천만 주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EPS가 이 회복이 좀 더딜 수가 있다. 그러면은 PER이 상대적으로 주식수의 가치, 주식에 대한 가치는 희석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상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 우려감들 때문에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매도를 하는 그 물량 소화 과정에 따라서 추후의 방향성들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는 날까지는 아무래도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 기존에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무상자를 둘 다 받는 분들이 매도를 다 하고 물량 소화가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신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것들이 그 상관없다라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떨어져도 난 괜찮아,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상자가 상장을 하는 9월 1일까지는 지켜보시고, 그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판단을 하면서 추후에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까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이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무상증자를 받으신 분들, 아니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같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신규로 접근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차이가 다 틀립니다. 유상증자 끝나신 분들은 무상증자가 끝날 때까지 잠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 유상증자를 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무상증자가 주식수가 더 나눠지니까, 쪼개지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상증자에 딱히 참여를 안 하셔도 주식수가 늘어나 있을 겁니다. 무상증자가 상장이 될 때까지. 무상증자 상장이 되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좀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HSD 엔진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혼자서 매수 아니면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공부방으로 들어오세요.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하시면은 집단지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급등주 검색식하고 교육하고 종목 추천들까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응하기가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주주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